여러분들과 진행하게 되는 주제는 이제 엄마와 내 아이의 자존감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의 저자 김정미 조한쌤이라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이제 유튜브라서 지금 현재는 유튜브를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 강사로 나서면서 첫 책이 내 아이 자존감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문화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요, 심리학 쪽에 있어서 뭐 1, 20년 정도 공부한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보다 좀 아이를 먼저 키워봤다는 이유, 네. 그리고 좀 더 여러분들보다는 부모의 필드에 먼저 나서봤다는 이유만 좀 다를 뿐이지, 다른 거는 여러분들과 전혀 차이점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도 좀 부담 없이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책 속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끊임없이 제 생활을 성장시켜 가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김정미라는 이름 석자의 나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야기 한번 짚어볼게요. 각자의 현 주소를 조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뭔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점은 어디에 둬야 되는지, 자, 엄마와 내 아이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가 되면서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또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거,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그것으로부터의 어떤 괴리감이 느껴지면서 심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좀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방법적인 면들을 여러분들과 하나씩 이렇게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영상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 하나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김미경이 태어난 이유는 애 키우려고 태어난 바가 없어요. 엄마 노릇은 내가 인생에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지. 난 지금도 엄마 노릇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김미경으로 살고 있는 중에 엄마 노릇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잘하고 잘해야 돼. 왜냐? 날 만난 게 축복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실은 나는 내 결혼 안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배치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 안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치를 해야지 좋은 결혼이지, 내가 사라진 결혼이 어떻게 결혼이에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이야기의 중심,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두에 화두로 던져주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 강의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를 중심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아니고 이제 김정미 본인 이름 석자의 나라는 주제로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기준에 두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조금 이따가 짚어볼 건데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최종적인 양육은 독립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우리 오은영 박사님, 많이들 아시죠? 예, 그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독립이다. 결국에는 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해낼 수 있도록 옆에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양육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바로 그거다. 아이는 아이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지켜주고, 또 나는 나대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게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 주소 한번 더듬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생각하고 계시는 자존감 지수를 한번 찾아보실 거고요. 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각자 제가 처음에 메모지를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지금
바로 옆에 없으시면 가까운 데 메모지도 괜찮고요. 아니면 PC로 접속하신 분들은 휴대폰에 적으셔도 됩니다. 휴대폰에 가볍게 메모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을 좀 띄워드릴게요. 자존감 자가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즉흥적으로 해내십시오. 즉흥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문항에 해당되는 내용이 자기한테 맞으면 숫자를 체크하세요. 그래서 지금 총 22문제인데 22개 중에 몇 개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각각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체크되셨죠? 자, 체크되셨던 거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각자 몇 점이 나왔는지, 몇 개가 나왔는지. 자, 14개 이상이 되면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현 위치, 그리고 삶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인드, 이런 에너지, 이런 형태가 어느 정도인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설사 낮게 나왔더라도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제가 방법적인 면들을 다 또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낮다라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요. 네, 강하게 나왔다라고 해서도 뭐 지나치게 기뻐할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자, 시간은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종이에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 못하는 거, 싫어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떨 때 행복해하는지, 자, 그런 느낌들도 괜찮아요. 그래서 각자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 시간은 3분 드립니다. 여기까지 적으셨으면 몇 가지 정도 적으셨는지 채팅창에 올려줘 보세요. 개수 세셔서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작성하셨던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표현, 뭐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요거는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채팅창에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서희 선생님 5가지, 10가지, 오 좋습니다. 선영호 선생님, 네 좋습니다. 6가지, 김예련 선생님 숫자 쭉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 한소리 선생님 15개요. 잘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은희 선생님. 아니요, 정다희 선생님 잘하셨어요. 2가지씩이나 찾으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짧은 시간에 적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디오 한번 켜주실래요? 다? 예, 오디오 한번 켜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다 막 어르셨어요. 얼굴 펴시고. 옆집 언니를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이게 짧은 시간에 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적어낸다라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우리 김은주 선생님 12가지 많이 적으셨어요. 이게요. 뭐 2가지 적었냐 12가지를 적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액션을 시킨 거는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는 이제 나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쭉 놓고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 키우면서 솔직히 아이가 어릴 때는 나라는 이름 석자를 잊고 살잖아요. 그죠? 누구의 엄마. 여러분들 그러진 않으세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 키울 때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일 있으면 제 이름 김정미로 소개하지 않고요. 우리 아이가 시연이었거든요. 정시연. 정시연이 엄마입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게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많고 첫애를 키워보고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나름 요령도 있어서 그랬는지 둘째 아이 때부터는 이제 제 이름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딸아이 이름보다는 어디 가서는 이제 내 이름으로 소개하게 되고 좀 더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조금씩 변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2아이를 어느 정도로 이제 내 손이 터치하지 않아도 될 만큼 키워놓고 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닌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이렇게 엄마로서의 역할에 100% 올인하려고 했고 또 100% 올인이 되지 않았을 때는 거기서 오는 죄책감 제가 이제 워킹맘이었어요. 우리 큰아이 3살 때 이제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 시작을 하면서 다른 이제 집에 있는 엄마들보다는 많이 케어를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서 오는 미안함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 아이를 좀 많이 안아주고 아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2% 부족함
엄마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완전히 케어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까지 키워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일하는 엄마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내가 어찌됐든 내 생활을 열심히 꾸려가면서 내 일을 해가면서 아이를 옆에서 케어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모습에 엄마의 모습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걸 보고는 아, 내가 그때 당시에 아이를 키우면서, 첫 아이를 키우면서 100% 해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누구의 엄마로 살지 말라고. 누구의 엄마로 사는 거는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여러분 자신의 이름 석자를 찾아야 됩니다. 네, 지금 이 순간부터. 오히려 그게요, 진정한 교육입니다. 네, 진짜 되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뒤에 가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 나는 두 가지밖에 못 적었네. 우리 정다희 선생님 절대 꿀꿀이 하지 마십시오. 예. 두 가지라도 찾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이걸 여쭤보면요, 하나도 못 찾는 분이 계세요. 정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은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 다른 사람이 들어서는, 아, 이게 당신의 장점이에요. 이게 당신의 달란트입니다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정작 본인은 그런 거를 쓴다는 자체부터가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가지도 못 적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우리 정다희 선생님 두 가지나 적으셨잖아요. 그 두 가지 정도를 내 안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존감의 시작은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첫 서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웠던 얘기들이 술술 풀릴 겁니다. 자, 제가 화면을 다시 공유 좀 할게요. 자, 자존감의 시작은 이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나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은요, 어떤 뭐 상담, 박사, 정신과 의사 이런 분들은요 옆에서 도와줄 뿐이에요.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길을 안내해 줄 뿐입니다. 결국에는 메스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골맞은 부분을 터트려서 치유를 해야 되고 후시들을 바르는 것도 내가 발라야 돼요. 의사는 요런 게 있습니다라고 진단만 내려줄 뿐이에요. 나머지 최종적인 거는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면 결국에는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게 이 사진이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그러면 이 다이아몬드를 이제 팔려고 했을 때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격은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합니다. 네,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말이 곧 법입니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각자 본인들은요, 이런 다이아몬드예요. 예, 신으로부터 짠 하고 이러한 고귀한 사명을 받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다 저마다의 특이한 가치를 가진, 고귀한 가치를 가진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그 값은 절대 다른 사람이 매겨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매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가치를 남이 어떻게 하나요? 나조차도 나에 대해서 100%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상대가 나에 대해서 100% 안다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혹여나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들이댄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자, 행복의 척도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인간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요, 행복인 것 같아요. 이 행복.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요. 그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행복의 척도 또한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행복의 척도 누가 정한다고요? 입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오디오 켜시고. 행복의 척도를 누가 정한다고요? 내가 정해요. 내가 정합니다.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방패와 무기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실래요? 여러분들 여기 질문에 해당되는 거, 와우, 좋습니다. 이서 선생님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이현희 선생님 자존감, 김유현 선생님 건강, 건강, 희망, 긍정적 사고, 네, 나 자신, 좋습니다. 우리 한소리 선생님, 강력한 방패는 나를 믿어주는 가족, 무기는 나의 능력, 좋습니다. 오, 좋은 말 많이 하시네요. 좋습니다. 본인, 좋습니다. 김지현 선생님, 자신에 대한 믿음, 수진 선생님, 건강. 자,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게 이게 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공부도 해보고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이제 몇몇 전문가들이 강조했던 것들을 이제 총취합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자존감 자가 테스트를 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던 문항 중에 자신이 14개 이상이 되어서 낮게 나오셨던 분들은 지금 자존감이 낮다라고 보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수업 중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제 자녀분들도 수치가 좀 낮게 나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대로 자녀들에게 답습이 됩니다. 엄마의 그런 자신 없어함, 의기소침함, 은연중에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자존감이 낮은 태도나 취향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자, 엄마와 내 아이의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적인 면들을 제가 7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 7가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메모를 조금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당장이라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적용시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꿈이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꿈이 있는 부모.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도 유튜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의 꿈을 묻는 과정입니다. 그 꿈을 묻는 과정에서 10명 중에 어떨 때는 10명이 다 꿈이 없을 때도 있고요. 10명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10명 중에 뭐 2~3명 정도는 꿈이 있고 나머지는 꿈이 없는 경우 있고 이런 식으로 꿈에 대해서 아직 어떤 이정표를 잡지 않은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부모가 어떤 꿈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분이 답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아이가 당당하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면 여러분들의 꿈부터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제 어떤 꿈을 갖고 오고 계시는지, 저는 일상이 너무 바빠서 아이 키운다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 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잠깐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채팅창에 자, 우리 지금 들어와 계시는 분들 중에 꿈이 있으신 분들 가볍게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세요. 자, 우리 김은주 선생님. 네, 김꽃 선생님. 임지혜 선생님. 좋습니다. 가족 모두 여행 다니기 슬기선 선생님. 좋습니다. 김은주 선생님. 프리토킹 연습해서 세계 여행하기. 멋있습니다. 우리 이슬기 선생님. 가족 모두 여행 다니기라고 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내 집 마련하기. 좋습니다. 유럽 여행, 심리 상담사, 공방 카페 열기. 좋습니다. 좋아요. 김미정 선생님. 즐거운 명강사.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 현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의외로 꿈이 없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가정에서 근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저녁에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은 나여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리가 있을 때 그거대로 가야만 나중에 잘못되었더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절대 내 인생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은 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아이들을 지도하면서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강조해 준다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키시는 대로 아이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아이는 아이 자체로 인격체를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줘야만 아이와 건강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왜 중2병이 생길까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부모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터트리는 겁니다. 중학생이 되어서. 그때쯤 되면 이제 무서운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2병을 겪지 않으시려면 초등학교 때 아이와 건강한 소통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중2병을 모든 사람이 다 겪는다? 아닙니다. 안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희 애들은 중2병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거쳐가는 뭐 홍역과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한다면 절대 중2병이라는 것은 모든 가정에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아이들에게 꿈을 안내할 때 내 꿈도 챙기셔야 됩니다. 자, 네 꿈이 뭐고, 네 뭐 할래, 네 이거 해라, 이게 아니고요. 엄마 꿈은 이건데, 자, 너는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식으로 합법으로 전개해 가셔야만 애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꿈을 챙기고 할 때 여러분들 꿈도 같이 챙기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꿈을 아이들 앞에서 자꾸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하면서 엄마는 이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던져줄 때 아이들도 그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아, 꿈을 가졌으면 이 꿈을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두 번째는요. 공부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부모. 절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시대를 앞서갈 수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20년, 20, 30년 전에 내가 자랐던 그 환경 속에서 느꼈던 그러한 지식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20,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의 우리 아이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가르치려고 한다면 레벨이 안 맞겠죠. 예, 절대 이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엄마라면, 부모라면 최소한 양육서 몇 개 정도는요, 마스터하면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책대로 되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책을, 육아서적, 양육서를 되게 많이 봤는데도 실질적으로 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책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책에서 원하는 것은 어떤 가이드만 던져줄 뿐이지 내 아이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제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자, 꿈을 갖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거 없잖아요. 어떤 걸 하면 좋은지 우리가 이제 독서도 해야 되겠죠. 경제나 경영 트렌드에 맞는 독서. 그리고 뭐 요즘 뭐 베스트셀러 있다 이러면 이런 것도 같이 읽어가면서 함께 그 시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개발이나 동기부여에 관련되는 뭐 유튜브 동영상 요즘에 너무 잘 나오잖아요. 유튜브를 듣든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강연을 들으러 가든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뭐 어떤 강의를 아니면 줌으로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진짜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엄마들끼리 이렇게 모임을 해서 모임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거는요,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예. 내 아이, 친구 엄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초창기에는 되게 정도 가요. 친해지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서로 물어보고 싶고, 정보도 교환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너무 친해져 버리면 내 아이를 어느 순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비교가 우리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집 엄마, 친구 엄마하고는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두시고 최소한의 것만 소통을 하시고 결정적인 부분까지는 서로 공유하지 마시면서 여러분들 각자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개발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부를 끊임없이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거울이 돼야 되는데요.
내 아이에게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책도 안 읽노? 이런 경우 있어요. 책 좀 읽어라. 게임 좀 그만하고 책 좀 읽어라. 여러분들 흔히 집에서 많이 하시는 말씀 아니신가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요거를 아이들에게 바라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 아이들도 심심해서 책을 읽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텔레비전의 개수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텔레비전이 방마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방마다. 방마다 있는 경우는 굉장히 안 좋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TV는 딱 한 대만. 없어도 되는 상황이면 없으면 더 좋겠죠. TV가 없으면 아이들이 심심해서라도 재밌는 거리를 찾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가 너무 게임에 파묻혀 있어요. 게임 안 하는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라고 이제 넋두리 하소연하시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게임을 안 하게 하려면 게임 대신 우리 아이가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건전한 거리를 부모님이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면 눈 베린다. 공부할 시간 없어진다. 이제 이런 이유로 어른의 욕심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이제 무조건 강제적으로 자동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내 아이가 어떤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의 모습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되게 아이는 진짜 인사성이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사를 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 그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이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모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아이들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에 정말 살펴야 됩니다. 제가 공부방 할 때 어떤 아이는 굉장히 욕을 많이 했어요. 욕을 많이 해서 너는 굉장히 거친 용어를 많이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랑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평소에 집에서 아이 앞에서 욕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무심코 던지는 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내 아이가 보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아이는 나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내 행동이 먼저예요. 내가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완벽함의 함정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완벽함.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완벽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나는 이 과제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미션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보는 제2, 제3자의 모습은 다른 관점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완벽이라는 것은 내 선에서 완벽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그거를 완벽하게 해냈다라고 봐주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두 명이 양쪽에서 각각 사진을 보고 있는데 어때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4개로 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3개로 봅니다. 어때요? 관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완벽이란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완벽이 굉장히 사람의 몸을 힘들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내 아이에게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에너지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했는데 10점 맞아서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네 하나라도 맞췄네. 이러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날 20점이 되어서 왔네요. 아이고 오늘은 어제보다 하나 더 맞췄네. 자, 아이를 평가하는 대상은요. 다른 사람, 옆집에는 100점 맞았더라가 아니고요. 아이의 어제입니다. 아이의 어제와 비교해서 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잘했던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주면 내 아이는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완벽함의 함정으로부터 우리는 강하게 벗어나야 됩니다. 어제보다 1도 달라진 나의 모습. 이게 1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1도 달라졌어요. 어제보다. 그럼 내일은 또 1도가 달라집니다. 자, 이게 1년이 돼요. 365도입니다. 그러면 나의 전혀 달라진 모습으로 1년 뒤에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완벽함이라는 기준은 조금 내려놓자고요. 내려놓고 나는 매일매일 1도씩 성장해 간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좀 더 쉽게 양육도 할 수 있고 좀 더 쉽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5번째입니다.
나에게 충분히 칭찬을 해야 됩니다. 충분한 칭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어떠세요? 충분하게 칭찬하고 있으세요? 자, 잠깐만 제가 이 공유를 중지할게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줘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 평소에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지 자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 아이에게 아니면 내 주변 사람에게 저는 평소에 칭찬을 좀 하는 편이에요 하시는 분. 자, 옆에 채팅창에 한번 적어줘 보세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좋아요. 죄송해요. 우리 이지연 선생님은 거론하고 싶어요. 이지연 선생님, 잠깐만 마이크 한번 보실래요? 이지연 선생님 본인은 칭찬 안 하시고 아이는 칭찬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이도 칭찬하면서 본인도 칭찬하셔야죠. 적극적인 칭찬, 적극적인 칭찬을 하고 아이에게는 좀 많이 신경 써서 조그만 거라도 칭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것도 약간 성격인 것 같아요. 이게요, 연습이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이걸 어디서부터 하시면 되냐면요. 아이 앞에서 하시면 돼요. 아이 앞에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딸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딸 아이 이름이 이제 미경이거든요. 이게 경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아, 엄마 오늘 이제 유튜브 강의했는데, 엄마 강의가 너무 좋다고 선생님, 그 수강생들이 되게 피드백이 좋았다. 엄마는 이쪽에 좀 적성이 맞는가 봐. 나는 정말 엄마 이 몸에 맞는 옷을 잘 찾은 것 같아. 엄마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이제 그거에 익숙해져서 엄마의 이런 모습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부터 하시는 거예요. 아이 앞에서. 아이 앞에서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칭찬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얘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마 스스로가 자신을 챙기는 모습을 애 앞에서 보란 듯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조금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돼요, 연습하면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진 선생님. 우리 다른 분들도 혹시 이걸 안 하고 계시다면 해보십시오. 자존감에 끝내줍니다. 자존감을 단단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할 때 어떤 종이를 이용해서 칭찬 노트, 제가 뒤에 또 몇 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소개하는 것들을 다 노트에 기록하는 행위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트에 기록을 하면 우리 손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와 있는 제2의 두뇌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쓰는 과정이 내가 한 번 더 머릿속에서 이거를 정리해요. 정리하면서 내 뇌에 좀 각인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도 내가 이렇게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이 에너지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거를 같이 아이랑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아이랑 같이 한다면 좋습니다. 자, 화면 공유를 또 해볼게요. 자, 뭐든지요,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꾸준하게. 그리고 칭찬을, 자, 오늘 나는 하루를 너무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잘 살아준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 살아줬는지, 우리 아이가 좀 짓궂은 행동을 했을 때 나는 그 행동을 보고 바로 화를 내지 않고 한 6초 정도 쉬었다가 아이에게 조곤조곤 얘기해 줄 수 있었다. 그런 나를 나는 뜨겁게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의 행동 어떤 부분이 칭찬받을 만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감사일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일기 강추합니다. 강추. 조금 전에 칭찬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일기도 제가 격하게 추천합니다. 저도 이걸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요. 이 감사의 효과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서 병치레를 덜하게 해줍니다.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일단은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오잖아요. 내 마음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치유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사이언스 타임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삶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일상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꾸준히 하다 보면요. 자,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파동이고 힘이며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감사일기도 여러분들 노트 하나 장만하셔서 매일 꾸준히 이렇게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감사에 대해서 꾸준하게 해내기 위해서 그 타임스탬프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폰에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저는 이 노트에 작성을 한 다음에 이거를 찍어요. 타임스태프라는 어플에 앱을 다운받아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이제 습관을 꾸준하게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게 마음이 맞은, 철학이 맞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습관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매일매일 미션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을 인증을 올리거든요. 그 이제 감사 일기 쓰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인증을 매일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쓰기 싫을 때도 인증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보통 사람들이 일기를 써봐라 이러면 부담감을 갖습니다. 일기라는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감사 문장 적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감사 문장을 한 문장부터 진행하시면 좋아요. 한 문장을 적어보시다가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이 받아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두 문장, 세 문장 이런 식으로 문항의 개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거 강추입니다. 강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7번째. 매일매일 긍정적인 확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일 긍정적인 확언. 자, 조금 전에 했던 감사일기, 긍정 확언, 이런 거 다 비슷한 맥락, 그죠? 비슷한 에너지들이에요. 나를 칭찬해 주는 것들, 비슷한 에너지지만 각자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요 7번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작가가 이번에 책을 냈는데, 루이스 베이라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이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신작인데 이 책 한번 권해드립니다. 루이스 헤이의 긍정학원, 이 책을 혹시 되신다면 이제 구매를 하셔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글귀를 그대로 한번 따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긍정학원을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연하잖아요. 그죠? 막연하기 때문에 이러한 책자나 아니면 우리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긍정학원 이렇게 검색을 쳐보시면 다양한 또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거기서 또 괜찮은 문장들 따라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 또 좀 더 내가 적극적인 노력을 보인다면 이거를 PC로 적어서 눈에 보이는 곳마다 붙여 놓으시는 거예요. 붙여 놓으시고 내 눈에 익숙해지도록 내가 자꾸 이거를 글을 읽으면서 내 마음 안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이 생각은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는 결국에 나의 행동이 됩니다.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끝에는 이제 나의 운명을 만들어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그대로 내 바로 옆에 있는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잘 키우고 싶은 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살아야만 내 아이에게 그러한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들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긍정 확언을 했을 때 이제 좋은 효과가 있는데요. 볼게요. 생각과 습관을 형성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나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음의 평화와 자존감을 북돋아 줍니다. 오래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내면의 비판자를 잠재웁니다. 내가 자꾸 긍정적인 확언을 되뇌이고 이렇게 쓰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비판적인 것들, 부정적인 마인드를 잠재워줍니다. 그런 마인드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나를 위로할 수 있게 되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긍정 확언이 주는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많은 거 물려주고 싶죠? 그죠? 네, 열심히 개미처럼 벌어서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아들내미 장가 보낼 때는 집 하나 사줘야 된다면서 요즘 엄마들 그러잖아요. 네, 뭐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또 나중에 원하는 거 그때그때마다 뭐 경제적으로 정말 물심양면으로 내가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식한테 어떤 뭐 집 한 채, 뭐 돈 몇 억, 몇 조 이런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요. 세 글자, 자존감 물려주시면 됩니다.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자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최고의 자산입니다.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요. 노후에 망해서 노숙자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 못 보셨나요? 한 번씩 매스컴에 그런 사람 나오잖아요. 정말 많은 부를 거느렸는데
일찍부터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다 가진 재산을 양분을 해요. 양분을 해놓고 어쩌다 보니까 또 자식이 사업에 실패해서 자기가 남아있는 이 재산을 또 다 이렇게 양도를 해요. 결국에 남은 거는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예, 사람의 인생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긴 기간을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또 내 아이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봐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자존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존감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는가?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평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챙기지 못했다면 이제 오늘부터 당장 이제 하시면 돼요. 하시고 아이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공포하십시오. 나 오늘 문화센터에서 이래랑 교육을 받았는데 나 한 가지는 실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표하세요. 공표하시면 아이들이 엄마 왜 이래?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이럴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신 선생님이라면 진짜? 엄마 화이팅?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조금은 1도 정도 달라졌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력입니다.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교육도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교육을 들어도요. 내가 직접 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나머지 시간에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만 오늘 가지고 가십시오. 몇 가지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솔루션도 몇 가지 제시를 했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다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처음부터 제가 그거를 다 하진 않았어요. 하나씩 과정들을 늘려갔고 과제들을 늘려갔어요. 그러면서 제 자존감은 차곡차곡 단단해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하나만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굉장히 큰 쓰나미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시련과 고난은 있습니다. 이건 신이 공평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일을 주시면 행운을 주시면 그냥 주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행운을 네가 받으려면 이 행운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지 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이러시는 것 같아요. 신이. 미션을 주시는 거죠. 그 미션이 시련입니다. 고난. 누구에나 있습니다. 똑같이. 그 미션의 양이 무게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신이 나에게 도대체 얼마나 큰 걸 주시려고 이렇게 큰 과제를 주시나. 그럼 이 과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은 그런다잖아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만큼만 던져준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해서 요거를 풀어가다 보면 내가 그 미션을 해결해 내잖아요. 결국에는 나에게 엄청나게 큰 행운이 옵니다.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큰 쓰나미를 3탄까지 겪었거든요. 겪으면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시련을 받고 있는가? 나의 어떤 점이 이런 시련을 받게 했는가? 저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정말 철저하게 저를 분석했어요. 잘못된 부분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답 또한 내 안에 있었더라고요. 그 답을 내가 해결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나 죽었어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유튜브 책을 이제 쓸 수 있었고,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내적인 부분에 에너지를 가중시키면서 더 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문제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하고 났을 때의 나의 위치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걸 잡아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행운이 찾아와요. 근데 안 좋게 해석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노? 옆 사람이 잘못이다. 자꾸 남 탓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다 보면 결국에는 불운이 나를 또 엄습하게 됩니다. 이건 공식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문제적인 행동을 하면 반드시 그 행동의 원인은 있습니다. 아이에게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 잘못된 행동 결과물에 대해서 뭐라 하지 마시고 네 왜 이거밖에 안 되노?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했지?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정겸이가 왜 이랬을까?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아이의 소리를 들어보면요. 아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근데요. 이렇게 많은 부모들이 마음이 급해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이 상황을 엄마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그렇게 빨리빨리 안 따라오기 때문에 엄마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고 아이의 소리를 조금만 들어주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맞게끔 들어주면 네, 해결이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가다 보면요. 양육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양육도 내 삶의 일부이고 즐거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아이를 어느 정도 키워보니까 너무 감사한 게 저를 엄마로 살 수 있게끔 신이 저에게 이 준 기회가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라는 이름은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라는 거는요, 받고 싶어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어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엄마가 되고자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꽤 많아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는요, 진정한 성인이 되려면 엄마가 되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이를 키우기 전과 키우고 나서의 지금의 마인드가 너무 달라요.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가 되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캐치할 수 있었어요. 내 욕심이 이건데 경우에 따라서 이만한 욕심을 이만큼만 잡게끔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었어요. 깨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인내심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정말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우리 딸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아야, 엄마 손에 연필이 떨어지는 순간 그날은 엄마가 죽는 날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엄마는 배울 거야.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면요, 막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만약에 아이가 어려서 선생님 저도 돈을 좀 벌고 싶은데 사회적으로 활동을 좀 하고 싶은데 애가 너무 어려서 쉽지 않아요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너무 어릴 때는요. 아이 옆에 있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 또한 잠깐입니다. 그 잠깐 동안 아이 옆에서 밀착적으로 케어를 하시면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 봉사를 하십시오. 봉사. 요즘에 자원봉사센터에 가시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봉사할 것도 없어요. 뭘 봉사해야 돼요? 걱정되잖아요. 요즘에 자원센터에서 봉사할 거리까지 교육시켜서 봉사하게끔 다 안내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봉사를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인적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로 정상적으로 이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어요. 그럴 때 이 사회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맺고 있었던 봉사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이분들이 여러분들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아직 내가 어떤 워킹맘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가입을 하셔서 짬짬이 아이가 없을 때 학교에 가 있을 때 옆집 엄마 만나서 파리바게트 가셔서 2,500원짜리 커피 마시고 두세 시간 있다 보면 아이 돌아오는 시간 아이 숙제 봐주고 챙기고 그러다 하루 금방 가요.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요. 아이가 가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가 컸을 때 내가 사회로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그때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큰아이 어린이집 갔을 때 어린이집 가고 나서 아이가 오기 전까지 그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내가 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이가 어느 정도로 컸을 때 저는 과감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정작 컸을 때 나 이제 일하러 가야지 이래버리면 늦어요. 그때 하면 늦으니까 한 2, 3년 전부터 아이가 이쯤 되면 내가 이제 굳이 손이 많이 안 가도 돼. 숙제를 많이 안 봐줘도 돼. 이 정도의 시기가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나 이 정도의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어떤 한 분야에서 2, 3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만 그걸 가지고 사회에 가서 이력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컸을 때 나 이제 나가야지 이래서 찾아보면요. 캐시아, 단순직밖에 없어요. 노동직.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내가 좀 더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좀 멋있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2의 인생 뭘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떤 게 나의 소명인가를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 시기가 아마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으시려면 일단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 자신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뭘 했을 때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시고 나서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게 이게 있다. 자, 우리 아까 선생님 중에 직업 상담사가 꿈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은 뭐 자격증 과정을 지금 밟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밟고 계시다면 지금 밟으셔야 되겠죠. 고리 밟으셔서 자격증을 따고 나면 내가 이거를 미리 그 전에 한번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료를 푸시면 돼요. 무료로 상담을 해보시면 돼요. 이런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이래저래서 제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땄는데 무료로 재능 기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무료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좀 알아보세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사람들이 다 어떤 페이가 없으면 안 하려고 해요. 또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의외로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름 석자로 사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재밌게,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아이들 앞에서 보이면요.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자신의 삶을 로드맵을 해요.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이제부터 당당한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사시는 겁니다. 아셨죠?